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가 뭐냐면, 탁구 기술의 꽃이라고 좀 비유를 해야 될까요? 그만큼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높고 낮고의 그 판단적인 기준은 드라이브가 성공률이 높냐, 드라이브가 성공률이 낮냐 라는 것을 잣대로 보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를 잘 해야지만 실력이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드라이브는 공격입니다. 공격을 해야지만 상대편한테 코트에 딱 맞으면 바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득점을 해야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격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힘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네트에 걸리거나 또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엔드라인 밖으로 오버미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힘 조절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힘 조절을 못하면 네트에 걸리고 또 테이블 밖으로 나가는 오버미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요령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드라이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종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는 위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드라이브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빼는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는 이거 루프성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루프성 드라이브. 그래서 특히 이게 커트 회전이 많을 때 여기서 붕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게 붕 올려야 되는 이런 루프성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진형 드라이브는 앞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살짝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진형 드라이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는데 제가 팔 각도를 이렇게 펴렸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데 약간의 평균적으로 대각선으로 가는 게 올바른데 바로 직선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공이 이쪽으로 오는 줄 알겠는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 엇박자가 걸리는 거죠. 자, 바로 이게 드라이브 종류인데 이게 바로 슈트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슈트 드라이브. 자, 크게 루프성 드라이브, 그리고 전진 드라이브, 그리고 슈트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슈트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 공의 구질에 따라서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 올바른 드라이브 기술을 구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리고 또 이 드라이브는 실수가 또 많습니다. 그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솔직히 필요로 합니다.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네트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공을 정확하게 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공을 이렇게 그 드라이브 연습을 하시면서 공을 좀 멀리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세게 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짧게 치기 때문에 공이 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좀 리시브를 이렇게 천천히 좀 받아주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드라이브를 연습을 해주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연습을 안 하고는 하기가 힘들어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단 여러 어르신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루프, 전진, 그리고 슈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물론 백서브도 백 루프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백 루프 드라이브, 백 전진 드라이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백 슈트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프핸드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왼발이 살짝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오른손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손 쓰시는 분들 위주로 왼발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오른발은 뒤로 나가고 허리를 좀 이렇게 돌려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약간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깨 힘도 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돌려줌으로써 오른쪽 각도는 약간 왼쪽 허벅지 쪽 라인 쪽에 갖다 놓습니다. 왼쪽 허벅지 쪽 라인에 약간 여기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공이 맞고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몸이 살짝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몸이 살짝 들어가고 나서 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몸이 살짝 가고 나서 몸을 좀 약간 쳐주는 느낌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좀 로보트적인 느낌이 납니다. 자, 우리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절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팔 좀 쳐주고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원의 각도를 원심력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상회전이 걸리겠죠? 이 커터스는 하회전, 밑에 회전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드라이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치는 거죠. 이렇게 위에 상회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공이 위로 치기 때문에 상회전이 걸리는 그런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커트의 그런 볼을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공을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이 맞고 떨어지는 공을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는 공을 또 회전을 이렇게 줘가지고 또 넣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드라이브 기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브는 그만큼 좀 어려운 기술이고 또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연습함으로써 진짜 자기 실력이 꾸준히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할 각도가 약간의 또 좀 숙여 주시고요. 우측 다리 하단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좀 튼다고 해야 될까요? 네. 몸을 약간 틀고 나서 그리고 팔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팔을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켜 반원을 좀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원을 그리면서 가야지 여기서 그냥 딱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위주로 이렇게 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을 그리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작 포인트가 바로 우측 하단 허벅지 약간 뒤쪽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공을 잡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줘야지만 올바른 드라이브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에 따라서 이 슈트 드라이브, 루프 드라이브, 전진 드라이브를 구사를 해야 되냐? 자, 공이 항상 같은 회전, 같은 속도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오진 않죠. 그래서 공 회전량에 따라서 자기 자세를 바꿔주고요. 또 회전 그런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양을 좀 많이 올리거나 그리고 자세를 좀 약간 숙이거나 해야 됩니다. 일단은 커트 승볼이 많아요. 커트 승 많이 와요. 이렇게 커트 승볼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루프 드라이브로 가야 됩니다. 커트가 많이 오는 것. 커트가 이렇게 많이 오면 공을 이렇게 루프 드라이브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커트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저한테 커트가 많이 와요. 그러면 루프 드라이브 약간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위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좀 전진 드라이브, 기본 드라이브가 전진 드라이브인데 그걸 말씀을 드렸고, 자, 커트가 좀 많이 오는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런 자세로 가야지만 루프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커트가 많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 자세,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린 그 전진 드라이브는 그냥 일반성적인 커트성 드라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커트가 많지 않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커트 랠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상대방하고 커트 랠리를 할 때 상대방이 많이 찢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공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전진 드라이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이 좀 약간 떴을 때, 이 커트를 하다 보면 항상 낮게 오거나 또 항상 많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상대방이 커트 쓴 공을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는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공에는 하회전이 걸려 있습니다. 하회전. 백스핀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걸 무심코 그냥 쇼트로 이렇게 딱 쳐버리거나 그냥 스트로크를 해버리거나 하면 걸립니다. 네트에. 자, 그래서 하회전이 들어가 있는 공을 이런 식으로 딱 받았을 때는 그것을 제가 공격을 해야겠죠. 왜? 약간 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전진 드라이브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약간 뜨고 있는 그런 커터성 볼을 살짝 이렇게 감아줌으로써 전진으로써 이렇게 드라이브를 공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슈트성 드라이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자, 같이 약간 커트성 볼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공이 뜨지도 않고 전진으로 해도 되는 그런 공을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직선으로 주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수비를 너무 잘해요. 제가 드라이브 하는 족족마다 다 받아 넘깁니다. 그러면은 공이 아무리 세도 다 받아 넘기기 때문에 변형을 줘야 됩니다. 변형. 항상 같은 폼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계속 그 템포라든가 그 박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바로바로 살살살살 넘겨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힘들어집니다. 실수할 확률도 많기 때문에 그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잘 받았을 때 제가 한두 번, 이제 한 번씩 슈트를 딱 해버리면 그럼 상대방이 당연히 공이 이쪽으로 올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슈트를 통해서 직선으로 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공이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을 이런 식으로 공이 순간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럼 몸은 여기가 있고 라켓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찬스볼이 납니다. 자, 찬스볼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커트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공이 붕 떠서 들어가요. 그때 이제 스트로크 스매싱을 통해 가지고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슈트 드라이브, 그리고 전진 드라이브, 그리고 이 루프 드라이브. 자, 각각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자세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포핸드 드라이브가 있으면 또 당연히 백핸드 드라이브도 있겠죠. 쉐이크의 장점이 바로 백핸드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드라이브도 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백드라이브도 백핸드 전진성 드라이브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백 루프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백 루프 드라이브. 마찬가지로 이제 백도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는 드라이브가 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에 따라서 역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백핸드성 슈트 드라이브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포핸드로 이렇게 낮게 오게 되면 포핸드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되는데요. 자, 백으로도 당연히 공이 잘 옵니다. 백 쪽으로도 많이 커트가 이렇게 깔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붕 좀 올려주셔야 돼요. 위로 백 루프를 붕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네. 붕 이렇게 약간 좀 폼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긴 한데 폼이 커지는 것보다 약간 좀 절도 있는 모습으로 올리면서 좀 짧게 가주셔야 돼요. 짧게 이렇게 좀 짧게 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커트가 많이 없는 그런 공들은 여기서 역시 전진성으로 좀 가주셔야 돼요. 앞으로 전진성으로 이렇게 가줘야지만 올바른 자세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 전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팔 각도도 좀 중요한데 특히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 요령은 팔꿈치가 여기 좀 축을 좀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팔꿈치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팔하고 각도하고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팔꿈치가 중심이 돼서 축을 딱 이루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팔목을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그러면서 허리하고 몸을 살짝 반동을 좀 준다는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백핸드 드라이브를 좀 더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백핸드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또 상대방이 너무 잘 받아요. 이게 쇼트로. 그러면 또
변칙이라보다는 좀 약간 요령을 좀 바꿔야겠죠. 기술을. 그래서 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전진으로 딱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백핸드 이제 슈트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백을 하면 역시 이런 식으로 백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순간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예. 같은 폼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세를 좀 바꾸는 거죠. 같은 요령에서 나가긴 한데 자세를 좀 바꾸고 각도를 바꿔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백핸드 드라이브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는 게 바로 백 드라이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탁구의 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득점을 함으로써 탁구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드라이브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연습을 하면 진짜 더욱더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과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실력으로 와 닿고요. 더욱더 재밌는 탁구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라이브를 한번 배워봤는데 앞으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꼭 실력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